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그 보도 저도 봤습니다. 한 4,500명 정도를 다른 지역, 괌 같은 곳으로 옮기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현재 한 28,500명 정도 있는데 그중 일부를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게 대체 뭘로 의미하는 건지, 또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점이 중요할 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우선 그 WSJ 보도의 핵심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나왔던 아이디어 중 하나라는 거죠. 약 4,500명 감축해서 괌 같은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걸 검토 중이다. 뭐 이런. 네, 그렇죠. 이게 북한 관련해서 접근법을 좀 바꿔보려는 그런 큰 틀에서의 비공식적인 정책 검토의 하나였다. 이렇게 설명이 됐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한테 정식으로 보고가 됐다거나 확정된 사안은 전혀 아니고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그냥 논의되는 단계다. 이 점은 분명히 해야겠죠. 그렇죠. 단순히 병력 몇 명 옮긴다 이런 숫자 노름 이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게 단순한 병력 이동을 넘어서서 어쩌면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특히 그 괌의 역할 변화,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괌이요. 네, 괌이 이제 중국의 직접적인 타격 범위에서는 좀 벗어나 있으면서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지역과는 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허브로서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배경이 재배치 논의의 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병력을 뒤로 뺀다기보다는 좀 더 넓은 지역에서의 어떤 기동성, 이런 걸 염두에 둔 걸 수도 있다. 그렇죠. 한반도라는 특정 지역 방어 개념을 넘어서 인도태평양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유연한 전력 운용, 이걸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당신이 이해하는 미군의 지역 방어 전략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근데 또 현장 지휘관들 목소리는 좀 다른 것 같던데요. 아, 그 우려 말씀하시는 거죠? 네. 판파로 제독이나 브런슨 대장 같은 경우 주한미군 줄이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에 대한 억지로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잖아요. 맞아요. 군사적인 판단하고 또 어떤 정치적인 결정 사이에는 항상 좀 긴장감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번 경우는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혹시 정치적인 고려가 군사적인 우려보다 좀 더 앞서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걸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군 지휘부의 우려는 사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처럼 미군 주둔을 안보의 거의 핵심 축으로 생각해온 나라들 입장에서는요. 미국의 방위 공약, 이거 정말 지켜지는 건가? 이런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아,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정치적 고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미국의 전반적인 전략 변화라든지 아니면 예산 압박, 혹은 동맹과의 관계를 좀 새로 설정하려는 그런 더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는 논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이게 혹시 방위비 분담금 문제하고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 인디아 투데이 같은 외신 보면 과거 한국의 한 보수 정치인이 방위비 분담 재협상에 좀 열려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걸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보도도 있었죠. 이게 그냥 시기적으로 우연히 겹친 걸까요? 아니면 이 병력 재배치 논의 자체가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방위비 협상에서 일종의 압박카드나 협상 지렛대로 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이 점도 장식이 좀 주목해야 할 부분 같은데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를 생각해보면 동맹국들한테 방위비 증액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병력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렇게 살짝 내비치는 것만으로도 협상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보면 이번 주한미군 감축 검토는 진짜 단순한 병력 이동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인도태평양 전체의 어떤 안보 지형, 동맹관계, 심지어는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얽혀있는 복잡한 방정식인 거죠. 정말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논의가 그냥 단기적인 정책 조정 수준일까? 아니면 미국이 동북아시아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추구하는 그 장기적인 전략 목표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일까?
바로 이 점이 당신이 이 사안을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장기적인 전략 변화의 신호탄일 수 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주한미군 감축 검토 소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현실화된 계획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그 사실 자체인 것 같아요.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또 동맹의 역할은 어떻게 재편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 앞으로 단순히 병력이 진짜 이동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이 논의 자체가 이미 동맹국들의 어떤 전략적인 계산이나 지역 내 긴장 구도에 어떤 미묘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그 파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